제가 30년여 만에 다시 읽게 된 대종경이 놀라운 책이었거든요. 특히 그 각별히 느낀 것은 경전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.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쉬운 언어로 쓰여 있어서 뭐 누구라도 그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, 쉬운데 그냥 쉽지만은 않는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갖춘 안목에 따라서는 아주 깊은 경전으로도 읽을 수 있고 경지가 높은 지혜서로서도 읽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이 경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눈높이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이었거든요. 그 경전을 여러 차례 거듭 읽으면서 그 메모를 하고 밑줄을 긋고 하는 식으로 그 읽으면서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. 밑그림을 결국 한 300여 장 그리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추리고 하면서 결국 200장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.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헤아리요. 그래서 일은 좀 고된 게 됐는데 힘은 들면서도 아주 행복한 작업이었어요. 저도 그 판화가로 한 30여 년 살았는데 200점의 연작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, 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좀 어렵고 그러긴 했는데,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전 자체가 주는 매력도 컸고, 그림으로 그려내기보다는 그 가르침 자체하고 만나는 일이 워낙 저한테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지혜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.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.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가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. 이 대종사 어른께서는 그 시기에,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우리 땅의 그 민초들의 생활 정도며 민도며 뭐 교양의 정도 뭐 이런저런 것을 두루 보시고는 문자 해득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,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일기를 쓸 수 없으니까 수행 일기를 쓰게 하시는데,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방편을 생각하셨는데, 그게 검은 콩, 흰 콩을 주머니에 넣고 살면서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정성껏 일을 잘 하고 살았으면 흰 콩을 선택하고,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사는 것은 산대목은 검정 콩을 선택하게 해서 그 두 주머니에 콩이 그 들고 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, 조심스럽게 삶을 잘 운영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라고, 그래서 태조사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공부법을 제안하시기도 해요.
참 놀라운 배려라고 할 수 있죠.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.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. 저는 이 연고 없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가르침의 지극한 현실성,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회에 관한 배려,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로 바깥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해, 이런 것들이 잘 느껴져서 경전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참 놀랍다는 생각과 믿어도 좋다는 생각 같은 것이 들었어요. 저는 연고 없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 연고 없이 저지른 것이 많아서 죄송천만이라고 뒤에 덧붙여놨어요. 어떻게 도인이라고 알아보나이까?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. 이 대목은 그 다양한 인간상들이 있고 그 까마귀하고 뱀이 등장하는 그림인데, 누가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까마귀나 뱀을 마음대로 부르고 보내고 하는 그런 자칭 도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도인 아니겠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관한 대답이 아주 압권이죠. 그 사람이 왜 까마귀나, 그러니까 짐승이나 그 뱀 같은 유들하고 함께 어울려야 하겠느냐고,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사람 속에 있어야 한다,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대로 보니까 정말 생생하네요. 느낌이 정말 다르죠. 정감 있게. 그래서 요것도 살인가예요. 이거도 이것 같은 경우는 화장 안 한 거거든요. 종이의 질이 워낙 보드랍잖아요. 그림에 관한 것이라도 됐고, 수녀님들도 와 계시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 있나요? 없죠. 정말 쉬운 이야기들로 풀어주시는데 정작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 어른의 말씀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. 본법 한성이가 보여주는 존재가 자기 본분을 다해서 때 되면 절로 꽃이 피고 그 속에서 절로 향기도 나고 아름다움도 드러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속 깊은 데서 자신들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, 이런 걸 우리도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다들 꽃 같은 존재로 살 텐데, 경전 속에서 그 봄꽃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다가 우리 공부라는 게 바로 그 소식을 들어 아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? 그래서
당신이 그 공포 소식하라는 뜻으로. 대종사님이 야단치시면 제가 그 앞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앉아있고, 그래서 만날 것을 법회 하는데 좋은 단어는 김정각 어르신 이참에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놈 김정각 이렇게 소리치시는 걸 아주 만화처럼 그려놓았는데,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화제를 달았죠. 김정각은 앞에서 졸고 저희는 숨어서 존다고. 그런 대목에서 제가 그 김정각 선생님 옆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, 저 호통을 김정각 어르신 혼자 들을 호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그 대목에서 이렇게 들어서, 그 뒤에 아무개 이렇게 된 건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. 졸지 마시라고. 맑은 바람 달 떠오를 때 만상이 절로 박네. 대종사님이 아직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아마 실상사에 잠시 계시던 무렵에 절에 불공을 하러 간다고 하는 나이든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, 불공을 하러 왜 가느냐고 하고 또 듣게 되신 대답이 며느리가 좀 불손하고 해서 시부모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하니까 절에 불공이라도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 등상불에 불공은 드릴 줄 알면서 산부처에게 불공을 할 줄 모르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, 그대들 집에 있는 며느리가 곧 산부처인데 그 며느리를 부처님 공경하듯이 돌아가서 한번 해보라고, 그러면 효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. 망념은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 스스로 없어지나니, 전신의 힘을 단전에 탁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, 일념의 주착도 없이 한 생각도 이끌리거나 연연하는 바 없이 노우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데, 드물게 의성어를 써서 툭부리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아랫단전에 그 전신의 힘을 툭 부린다고 하는 표현은, 그 아랫단전에 힘을 부리는 일이 그것도 요령이 필요한데 그 요령을 익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툭이라고 하는 의성어를 이렇게 쓰시는 것도 탁이죠. 예, 탁. 근데 원래 경전에 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탁이라고 잘못 옮겨 썼어요. 그래서 툭이라고 하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살리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. 근데 제가 탁이라고 마음대로 잘못 읽어버린 바람에 저는 피곤한 외출 끝에 집에 돌아와서 어깨에 맨 무거운 가방을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면서 내려놓을 때 나는 그 탁 소리로 설명하고 싶었는데, 툭이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가볍게 떨어지는 어떤 물건처럼 느껴져서 이 툭이라고 하는 원래 표현이 더 적실한 것이었을 텐데 하는 죄송스러움이 생겼죠.
곧 의사를 정하여 치료하라. 나는 도덕을 알아서 마음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.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. 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. 손이라도 한번 얹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거나 뭐 이런 그 멋진 드라마 같은 게 기대됐을 법한데 아주 일거에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답을 하시죠. 빨리 의사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나는 마음병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육신병 치료하는 데는 각각 전문가가 있다고까지 아예 이야기하셔요. 이 그림 보고 사람들이 그 반가워하는 사람들 많았어요. 이건 어디서 아마 분한 일을 당한 사람이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대목인데 내가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라라고 하는 건 뭐 시시비비를 따져주는 일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인 것 같다 싶어요. 참아버리라는 거예요. 여기서 함께 분노하고 그 안갚음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분한 마음에 또다시 안갚음을 하면 그게 그 미움이나 폭력의 악순환이 될 거라고 하는 건데 참 단순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인간사에서도 그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하고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연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. 알아서 절전 모드로 들어갔나 봐요. 요즘 기계라는 게 이렇게 똑똑해서 아래를 한번 읽어봅시다. 이론에서 강한 냄새, 엿보는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진리를 뚝 떼어서도 쓰고 누려서도 쓸 줄 알아야 여파라 살던 시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줄 알아라. 그리고 농담처럼 역장수 마음대로를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. 엿이라고 하는 건 물성의 특징이 이런 것이잖아요. 끌로 뚝 때려가지고 산에서 툭툭 떼서도 팔고 먹기도 하고 또 황엿을 따뜻한 불을 쬐서 이렇게 길게 늘리고 자꾸 반복하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하얀 엿이 돼서 바삭바삭한 엿으로 변하잖아요. 그러니까 엿의 그런 물성이 진리를 말하자면 그 현실 생활 속에서 받들어 쓸 때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고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그 성리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다시 새겨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아주 쉬운 말씀으로 써놨는데 마음에 그 아주 그 작은 기미들까지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 경전을 읽는 동안에.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을 아주 이렇게 친근한 할아버지처럼 느끼게 됐죠. 나는 싸움도 할 줄 몰라 그런 노인네 한 사람이 앞에 와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그저 물렁하기만 하신 어른이 아니시고 볼 걸 다 보시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점도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고
그런 어른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그 어른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 분들한테는 그 집 어르신 참 훌륭하시던데 라는 얘기를 좀 주제넘지만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,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활자다. 근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? 우리 대종사님을 그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예술 작품을 만드신 게 너무 감사하는데요. 그럼 대종사님의 경전과 포부를 같이 연결돼서 아마 좀 그 속을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작가님 마음 더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205점의 작품을 하는데 한 3년쯤 걸렸어요. 그림이 좀 복잡하면 한 사나흘이 꼬박 새겨야 하는 것도 있고요. 이 중에도 정말 단순한 그림도 있잖아요. 저런 그림 그리는 건 어떤 것은 하루에 다 끝내버릴 때도 있고 그래요. 아주 큰 그림은 뭐 한 달 가까이씩 새길 때도 있고. 내가 없더라도 그 공부할 자력을 잘 갖추도록 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는데 대중들이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채고 있지는 못하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. 안타까운 심정을 요 화제에다 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큰 새가 날면 허공이요. 이건 그 회상을 열어서 깊은 가르침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대종사의 존재 자체는 큰 허공을 나는 새의 모습 같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싶었고요. 어쨌든 그 귀한 지혜를 갖추신 어른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복을 누린 사람들, 내 곁에서 이 지혜로운 이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 겪은 사람들은 각별히 인연 깊었던 것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알아챘으면. 우리는 돈이 없어서 대종사를 도보로 모시게 되었으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대종사 제자들에게 우리들의 일이 마치 저 기러기 때의 일과 같으니 시절 인연을 따라 인연 있는 동지가 혹은 동해 혹은 서해 교화의 판을 벌이는 것과 같이 그 일에 수도하고 교화하는 사람은 재와 색의 경계가 기러기들의 그물과 총처럼 조심하여야 할 바니라.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모짜리의 모농사로 비롯 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.